안녕하세요. 도쿄 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난이 왜 대물림 되는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해서 돈을 벌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처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난이 왜 대물림 되는지, 그리고 그걸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폭등기 이런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나도 서울에 집이 있었다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왜 서울에 집 한 채 안 사뒀을까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학교 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빌빌거리던 친구들이 본가가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에 힘주는 모습도 많이 봤을 겁니다. 우선 가난이 대물림되는 첫 번째는 물려받은 돈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나라는 신분제 사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긴 하지만 돈이라는 신분제 국가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예를 들어서 1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집을 살 때 1호선역 근처 집과 7호선역 근처 집을 비교를 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1호선보다는 7호선 쪽으로 사라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집값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역세권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만 어디 역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네이버 부동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호선 라인에 있는 집값이 다른 호선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돈이 없는데 서울에 살려면 1호선 라인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 강남이나 용산 이런 곳은 돈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자유경제체제에 있지만 돈이라는 신분의 벽에 막혀서 내가 살 곳도 마음대로 고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애초에 돈이 많았느냐 적었느냐로 이런 돈이라는 신분이 좌우되는 게 현실이죠. 예전에 저는 얼마든지 나의 능력을 커버리 칠 수 있다. 부모 탓을 하는 건 패배자들의 낡은 소리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살아보니까 출발선이 애초에 너무 다르더라고요.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로 나오고 좋은 회사 취업을 해도 금수저 물고 나온 애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은 대물림 되는 거죠. 가난이 대물림 되는 두 번째는 물려받은 돈이 없는 것도 큰 문제지만 어려서부터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습니다. 일가 친척들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랑 노래방 가서 노는 그런 문화도 당연히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노래방에서 잘 놀지만 저는 노래방에서 놀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을지, 어른들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대해서도 전혀 몰랐었고, 댄스곡 같은 게 나왔을 때도 리듬 타는 것도 저는 전혀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못 해보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래방 지식 정도는 친구들이랑 몇 번 따로 놀아보면 대략 익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투자 마인드는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제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는 무직적으로 저에게 해줬던 게 남들보다 부족했던 거고, 더군다나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저에게 전혀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 어머니는 저보고 니는 똑똑하니까 네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말을 해줬었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가난하지만 꼰대인 부모들도 있는 거고, 그런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투자 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하고 싶은 핵심도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실거주한채는 꼭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무주택인 사람들도 열린 자세로 부동산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50이 넘어서도 무주택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집을 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차하고 방심하는 순간에 몇 년의 부동산 사이클이 지나가 버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무주택이 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부동산 급락을 하면서 말한 사람들이 부동산은 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장애동에 아파트 분양이 있었는데 미분양이 나버렸습니다.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겉봐라 부동산 이제 끝이라고 했지? 이제 엄청 가격이 내려서 거래가 될 거다. 저거 계약금 건 사람들은 계약금 날리더라도 해지하는 게 이득이다. 둔촌 주공도 똑같은 꼴로 폭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둔촌 계약률이 90%가 넘어간다는 기사가 떴었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장애동 그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으로 완판이 됐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제서야 부동산 카페에서 누가 따졌습니다. 아니 이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될 걸 하지 않았냐, 가격 하락만 기다렸는데 왜 이게 완판이 됐냐고 누가 따지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투자는 절대라는 게 없다. 그리고 투자는 오르면 내릴 수밖에 없고 내리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IMF 때 나라가 망한다고 했을 때 그랬었고,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었고, 또 그러니까 초고매도 종종 보이는 지금 마음에 드는 지역이 있다면 매수를 고려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같은 폭락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머니의 투자 조언 같은 거 바랄 수가 없었으니까 책인 인터넷으로 독학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설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분명히 앞으로는 주택보급률도 높아지고 인구도 줄어드니까 부동산 답이 없다는 책을 분명히 제가 읽어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지난 정부 5년간 몇 배나 뛰었죠? 2012년에 제가 집을 살까 했더니 회사 사람들이 저를 말렸었습니다. 이런 곳쯤에 집을 왜 사냐고 저를 말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때만 사서도 운이 좋았으면 10억도 더 벌었을 겁니다. 10억이면 연봉 5천으로 20년이죠. 근데 저는 왜 투자를 못했을까요? 바로 투자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가족도 가난했지만 주변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집이 없었고, 집이 없었으니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랑 고시원 생활을 같이 했던 변호사 형이 있는데 이 형님은 매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실은 모래 기반이고 문화재도 많아서 그런 곳에 재건축을 한 폭망은 한다. 그리고 자기 친구 중에 갭투자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고생을 하고 있다. 또 자기 장인이 여의도 아파트를 팔고 송도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올림픽 공원쪽 둔촌 주공만 해도 대박이 났죠. 갭 투자했다는 그 형 지인 얘기는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갭 투자를 했으면 지금 자산이 얼마가 됐을까요? 또 그 형 장인이 여의도 아파트 팔고 송도로 간 그 시점은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 형의 장인은 재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박근혜 정부 때도 집값 비싸다고 전세를 살던 그 형의 자산은 또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 번 더 가난이 대물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애초에 물려받는 재산이 적은 것도 있지만 적절한 투자 마인드를 배우지 못하고 투자 경험을 미리 해보지 못한다는 게 더 큰 이유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매매, 그러니까 한 번도 집을 사보지 않은 분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도 집을 사기 전에는 뭔가 어렵고 귀찮고 챙길 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연하게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었는데 근데 막상 집을 사보니까 정말 이게 끝이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엄청 심플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동네를 정하면 그쪽 부동산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연봉과 가용자금 얘기하면 알맞은 아파트 추천해 줄 거고 그냥 같이 가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계약금 그 자리에 이체해 주고 계약서를 쓰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챙긴 거 여러분의 가용자금이 얼마인지랑 어느 동네에 살고 싶은지 그리고 계약금이랑 인감도장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대출 상담사도 부동산 소개해 줄 거고 등기를 해줄 법무사도 다 소개를 해줍니다. 잔금 치른 날에 부동산에 찾아가면 은행 직원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잔금 이체해 줍니다. 그러면 집을 사게 되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이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고 생각된다면 동네에서 괜찮은 인테리어 집도 부동산 중개소에서 소개를 해줄 겁니다. 아니면 단지 내 상가에 있는 가게에서 돈 주면 인테리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 미리 해보지 않으면 막연하게 집 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거고 남들이 이제는 부동산 끝이라고 하는 말에 혹해서 집 사는 걸 미루게 되는 겁니다. 빠꼬미들은 사회생활이나 신혼 시작할 때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작더라도 자기 집에서 시작을 하고 집값이 오르면 부부가 모은 돈 합해서 상급지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몇 번 갈아타면서 자산을 불려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거죠. 저 역시도 집은 나중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월세를 살거나 전세 대출 받아서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생활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집을 마련했었는데 여러분이 만약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가족들과 산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패턴으로 재테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겪었던 몇 년간의 시행착오를 여러분도 똑같이 겪으면서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저와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답은 경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이제 끝이다. 주식은 패가 망신하는 거다. 코인은 사기꾼들이 하는 거야 같은 생각만 해서는 절대로 가난을 끊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 방을 노리고 대출 풀로 땡겨서 인생 몰빵을 하면 그건 지옥으로 가는 하이패스인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되 경험을 많이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에서 자주 강조를 합니다. 돈 버는 수단은 꼭 하나만 생각하지 말라고. 주식으로 벌건 코인으로 벌건 돈은 다 같은 돈이니까 선입견 갖추지 말고 일단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 역시도 가난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경고등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있는 집 자식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출발선이 앞에 가 있고 경험치도 훨씬 많이 쌓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10년 지난 집을 샀지만 회사 동기들 중에는 입사하자마자 결혼을 했고 양가 부모가 돈을 대줘서 바로 집을 사서 시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사람들보다 부동산 경험치가 10년 뒤처지는 거고요. 그 동기들이 아무 곳이나 집을 샀을까요? 회사와의 거리를 감안해서 좋은 동네 샀을 거고 사고 나서도 집값을 지켜보고서 이사를 갈지 말지 고민을 계속 했을 겁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학군도 고민을 하고 월급도 많이 모았으니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든 경험치 채우는데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집 살 돈이 없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데 이 자금으로 서울의 아파트 살 수 있는지 살 수 있다면 몇 평인지 브랜드 아파트인지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먼지를 체크를 하고 대출을 받는다면 20년을 받을지 30년 받을지 30년을 받는다면 30년 뒤까지 내가 그 돈을 갚을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배당주라도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코인도 지금 당장 투자는 안 하더라도 비싸면 어플 계좌 정도는 만들어두고 해외 거래소에 송금 정도는 해봐야 되겠죠. 지정은행 계좌가 필요하고 입금 하루에 얼마가 되고
인증을 해야 되고 송금하려면 수수료가 나오고 수수료를 적게 하려면 뭐 송금 전용 코인을 바꿔야 되고 PT가 어떻고 이런 거 복잡하다고 미리 포기할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만큼 이런 귀찮은 것도 미리미리 해보자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박명수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늦었을 때가 정말 늦은 거라고.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건 정말 가난한 겁니다.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여러분이 돈 많은 집이랑 결혼하는 것도 드라마 속 얘기일 뿐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주변 인맥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를 해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해야지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혼을 한 뒤 재혼을 하려고 한다면 20대 때 재혼하려는 거랑 40대 때 재혼하려는 게 결혼 시장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절대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혼자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시행착오 겪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부를 쌓아가는 단계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